50명 정도 앞에 살려니까 떨리네. 아이고 뭐 많이 해보셨는데. 제가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삼성전자를 나와서 제가 창업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관심이 사실 있었어요. 예. 쭉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그 울산대학교 안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예, 지금 센터장 말고 그전 센터장도 제가 알게 됐어. 거기하고 좀 교류도 하고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그 울산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종합 이노베이션 센터 그 개소식 하면서 거기에서 울산 스타트업 허브 그 관련된 뭐 자료들 그 행사 내용 그리고 보면서 제가 우리 울산에서 기존 3대 주력 산업이 아닌 창업을 제대로 하려면 생태계가 필요한데 그게 과연 잘 돼 있는지 이거는 순전히 제가 보는 어떤 좁은 그런 관점일 수도 있지만 그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선은 뭐 아시는 대로 이 지금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이 딥시크가 우리 구정 명절 기간 중에 나오면서 엄청난 그 반향들이 있었어요. 예. 어떤 관점이냐면 중국의 저 저장성의 항저우 거기 있는 촌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 하게 충격을 줬냐. 그래서 이제 창업이라는 관점에서도 이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잠깐 한번 준비해 봤는데 보이나요? 중국발 딥시크 충격, 해외 유학파들이 아닌 초동 개발자들이 주도했다는 점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안 우려와는 별개로 수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우리나라에 던지는 메시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에 제출할 정부 업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마련된 각계 대표 자담회. 더벅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이가 리창 총리 앞에서 열변을 토합니다. 85년생. 전 세계를 중국발 AI 쇼크에 빠뜨린 딥시크 창업자 40살 양원펑입니다. 不要默信没有海外回来的人都是本土的前50名顶尖人才，可能不在中国，但也许我们能自己打造这样的人。 150명 규모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주로 중국 본토에서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1995년생 러프리는 샤오미로부터 연봉 20억 원을 제안받을 만큼 토종 천재로 평가됩니다. 我从 Python 不会的一个人，4个月以后投了我们在远视频领域内的一篇评会论文。 인력 확충에 나선 딥시크는 연구원 3억 6천만 원, 개발자 2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내걸었습니다. 딥시크를 비롯해 동부 항저우의 신생 유니콘 기업 6곳을 가리켜 육소룡이란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춘제 갈라쇼 때 로봇 군무를 선보인 유니트리, 흥행 대박을 터뜨린 서유기 게임 개발사 등입니다. 전국의 수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선 공대 열풍이 부는 배경입니다. 중국 전역에 설치된 AI 학과만 535곳, 매년 대졸자의 60% 이상인 700만 명이 이공계입니다. 최근엔 시골의 초등학교에서도 AI 응용 교육에 나설 정도입니다. 利用网络平台实现城乡学校人工智能教育相关课程互联互通。 그러나 중국 내부의 정치 사상 검열과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 영상을 이 유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중국 대단해. 우리 지금 입학생이 한국 입학생이 한 40만 명. 4년 대학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160만 명인데 중국은 우리보다 한 내가 보는 8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 거의 뭐
몇 천만 명 정도 대학생 중에 이런 똘똘한 애들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딥시크 이걸 설명을 할 때 알려지지 않은 깡촌에서 학원에 전혀 가지도 않고 공부한 애가 수능 1등급을 받았어요. 서울 강남에서 수백만 원, 월 수백만 원 써서 1등급 받은 놈이나 점수가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깡촌에서 공부한 학원도 안 간 그놈이 1등급 받으면서 공부한 방법을 전 세계에 다 까발렸어요. 그게 이 딥시크가 주는 시사점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창업 스타트업들이 야, 중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울산의 창업 잠재 창업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해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중구의 박성민 국힘당 의원께서 석유공사 한 3개월 전에 석유공사 강당에서 울산의 창업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 비슷한 걸 했어요. 그때 내가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자료를 몇 개 찍어 왔는데 그 중에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울산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태계 도시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우리 울산은 바로 여기였죠. 이제 뭐예요? 활성기 단계, 아주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울산의 기업가 정신교육센터 이게 뭐 지금 운영되는지 내가 찾아봤는데 이거는 운영은 아직 안 되고 얘는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있어요. 아산 재단에서 작년도부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유스 프로노,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기업가 정신 그걸 함양시키기 위한 이걸 참여 학교를 모집했더라고. 근데 이걸 전국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울산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좀 이따가 내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금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또 본격화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고등학생 때부터 창업의 잠재 후보자들을 양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울산이 얼마나 좋아요. 정주영 회장부터 시작해서 신격포 회장 등등 이런 세계적인 창업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창업가 정신을 좀 교육도 하고 어릴 때부터 취업이 아니라 창업의 어떤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게 사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누가 주관하는지 그런 게 사실 주관도 없고 뭐 이렇게 지금 작년들에 올해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도. 이분들이 보면 창업한 나이대를 보시면 거의 20, 30대 창업을 하셨잖아요. 20, 30대.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 도전 정신 이런 건 정말 어쨌든 오늘날에도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대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산에 이런 도전 의식, 열정 이런 건 없고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주는 회사 취업할까? 그 생각뿐이니까 창업가들이 나오기가 참 힘들죠 지금. 그나마 유니스트라는 우리 울산에 있는 대학에서 그나마 창업다운 창업을 지금 하고 있죠. 거기는 교수도 그렇고 그런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 유니스트 이 학교에서 하는 이 창업 활동들이 울산 지역으로 확산이 좀 돼야 되는데 어제 우리 유니스트 신임 총장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제 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이런 창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유니스트의 어떤 노하우나 지식 이런 걸 좀 지역에 전파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좀 다행이긴 하죠. 우리 울산이 가장 큰 자랑거리는 이 3대 주력 산업 아닙니까? 근데 3대 주력 산업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뭐 시장부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대전환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의 뭐 거의 이제는 40~50%가 전장 부품으로 바뀌고 또 조선도 많이 수준을 하는데 수익성이 적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조선에서 일할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도 위험하다고 안 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채워지고 그런 부분도 있죠. 석유화학은 오일 유가에 따라서 부침이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도 보면 정말 이 산업단지는 다른 타 지역 비교해서 손실이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예, 이게 다 이제 중견, 중소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하고 우리 스타트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또는 대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그게 어떻게 잘 되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날 수 있는데 이 중소기업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중소기업 가보면 뭐 인력 부족에다가 그 다음에 CEO들의 마인드가 2세 정도는 괜찮은데 창업자들은 CEO의 경영 마인드들 보면 그냥 어쨌든 자기 대해서 잘 돈 좀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이 좀 지속적으로 좀 성경 발전시켜가지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울산의 어떤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제가 볼 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날 발표에서 비전을 내세운 건데 미래 청년들의 일터 젊은 창업도시 울산. 뭐 어제 신문에 보면 2050년대 울산이 가장 넓은 도시가 되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저 비전 자체는 바람직하고 뭐 이거 비전이야. 2030. 그 현실성이 아니라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혁신적 창업 인재를 양성하려면 그러니까 대학생 그전 청소년기부터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마침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니까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또는 고등학생들이 울산대나 울산과학대 같은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스타트업에서 성공한 그런 데는 고등학생들이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점으로 보면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첫 번째는 창업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단계잖아요. 시작 시발점이. 그러려면 창업 교육 또는 창업 마인드셋을 갖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다. 특히 뭐 울산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뭐 창조경제 혁신센터, 그다음 울산 정보산업진흥원 등등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들을 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창업 마인드 함량 이런 교육은 없잖아요. 그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우리 울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울산에 있는 대학을 갔을 때 여기 오래 정착할 수 있지. 타 지역에서 울산 대학이나 이런 데 왔던 친구들은 졸업하면 금방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울산은 태어나서 쭉 청소년기를 보내고 울산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부산 인근 대학에 간 친구들한테 이 창업 마인드를 좀 심어주면 여건만 되면 울산에서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보니까 이 창업하면 망한다, 사업하면 망한다는 우리 작년, 중장년층들의 선입견, 편견 그게 애들한테 그대로 투영이 돼서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야기 보면 창업하면 그거 망한다 그런 생각, 사업하면 망한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데 요즘은 사실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많지만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쪽에 조금씩 이렇게 도전하면 될 텐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초기 자금
이것도 문제지만 저는 울산에서 여러 가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그건 타 지역에 못지않게 잘 돼 있는데 저도 그걸 듣고 좀 놀랐는데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그 예산을 빼먹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또 그게 자격이 없거네. 예.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창업 자금을 빼먹는 거예요. 예. 처음에 뭐 예비 창업자 단계, 그 다음에 2년 차에서 5년 차 단계, 뭐 5년 차 이상 그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걸 그놈들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 빼먹는다니까. 울산에 예, 그런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이 있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그런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예. 평가할 때는 뭐 그런 친구들 얼마나 발표 잘하는 아니면 그런 걸 잘하겠어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적은데 그나마 제가 한 번씩 보는 모임에 가보면 울산도 그래도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벤처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대학도 문제죠. 지금 부산에만 하다 22개 대학교 여기 있는데 우리는 뭐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적어도 부산에 22개라도 우리는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이. 지금 딸랑 뭐 유니스트 빼고 나면 딸랑 3개. 예. 그것도 뭐 4년 대학은 울산대학 하나밖에 없고. 예. 그 대학에서 특히 대학생들이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났어. 근데 그런 친구들의 풀이 없으니까 부산에서 졸업한 애들을 데려올 유인 효과도 없고 유인 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울산은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예비 창업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비 창업자. 예,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울산은 뭐 아시다시피 3대 주력 산업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스타트업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예.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 모델이 부족하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돈 대줘야 되고 인력 대줘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려면 울산시에서 그런 유인 효과를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정책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대기업 입장에서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울산은 신산업에 대한 게 없어요. 신산업에 대한. 예, 사실 3대 주력 산업만 계속해서 의존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게 이제 못한 거죠. 그동안. 글로벌 진출 이거는 뭐 울산에서 큰 기업이 대기업 빼고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하더라도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예, 제가 있는 길천 산단도 보면 수출 기업은 뭐 100개 중에 2-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 되니까 이게 뭐 글로벌 진출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모두의 질문 Q라는 게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바른질문연구소를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질문이 우리 인류의 기나긴 역사에서 질문이 기술 발전을 이루어왔고 우리의 인류의 삶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이상한 질문 그게 기술 발전에 동인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또래 같은 질문 저 우주선 쏘았는데 1단 로켓을 왜 저거 갖다 버리지? 저거 다시 사용하면 안 될까라는 자문, 스스로한테 질문이 지금 같은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을 줄이는 재사용, 리사이클하는 1단 로켓을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이 친구는 앞으로 10년 내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런 얼토당토하는데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청소년들이 이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적인 질문을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창업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예.
우리 그 창업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뭘까?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울산에 창업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그게 자금인지, 아니면 예비 창업자에 대한 어떤 창업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게 먼저인지, 그리고 울산의 산업 및 기술 인프라가 창업 기업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여기 있는 이 질문 하나가 다 창업 생태계를 공고화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은 ROI 관점에서 돈이 되면 미국이 아니라 어디서든 울산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되니까 사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창업가들이 보완해야 될 핵심 요소가 뭔지, 그리고 지역 내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뭐가 되는지. 우리 울산 시장님 보니까 그거는 많이 자랑하시던데, 기업을 유치해서 포크레인으로 땅 파서 공장 짓는 데까지 그걸 단축시켰다는 그거 자랑 많이 하시더만. 그것도 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걸 하지만 사실 창업은 그렇게 제조업 기반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스타트업, 서비스 스타트업 또는 기술 기반 창업가들을 좀 양성하려고 그러면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그 기술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관광과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어디 포럼인가 세미나 이야기했는데, 제주도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주도청에 관광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뽑았다니까요. 그래서 한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 울산은 과연 울산시청이나 아니면 우리 구군 4개 구군에서 그런 외부 전문가들을 사용할 만한 그런 오픈 마인드 돼 있냐는 거지. 나는 그런 것도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관광이 될지 아니면 울산시청에도 이 스타트업 관련된 지원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그 담당자가 과연 스타트업에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2년 지나면 또 바뀔 텐데. 그러니까 그 정책 일관성도 없고 제도적인 기반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연구기관, 아까 얘기했듯이 울산에 대학이 너무 적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창업 교육 프로그램. 저 울산 대학에서 제가 창업 관련된 교육도 한 적이 있지만 그게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교수들도 뭐 창업 전문 교수라는 분은 별로 없고 자기가 하는 전공 분야에서 그냥 창업 교육시키는 건데, 그런 게 좀 교육 콘텐츠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대학 자체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데 대해서 지원이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거는 대학 쪽에서도 야 취업하는 게 낫지 뭐 창업해봐야 그 성공할 가능성도 낮고, 특히 우리 울산에서 무슨 창업이냐는 그런 선입견, 편견 그런 것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지자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광역이라는 지자체에서 이 창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아니면 광역단체장이나 지자체장이 창업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청년 창업이 아니더라도 중장년 창업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그 여건이 되면 그런 분들은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쌓아온 그 네트워크도 있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청년보다 오히려 더 그걸 기회만 되면 중장년층이 창업을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게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건 별로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울산이 강점을 이야기하는 3대 주력 산업,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하고 스타트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창업 생태계 내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넣어서 창업 생태계가 좀 잘 굴러가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가시화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아까 그 말씀에 이런 협력관계, 여기 대기업이 울산의 창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되고, 또
광역이나 지자체에서도 그런 대기업이 해줬을 때 뭔가 혜택을 줘야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지원도 금전적인 지원도 해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는 뭐 교육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 창업 교육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울산 뭐 청년 창업 교육센터, 울산 연구원 산하가 되든 아니면 또 청소년들을 위한 창업 교육 전담 아카데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와서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 와서 들으라고 그러고 아니면 고교 학점제와 연계해서 학점을 부여하면 되죠. 창업. 그래서 뭐 정주영 회장의 그 창업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저 신격호 회장, 또 SK 뭐 이런 분들 해서 한 5-6명, 크게 하면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경영 철학이나 창업가 마인드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창업을 하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창업의 성공 사례는 글로벌 또는 우리 한국 내에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고 그런 교육이 먼저 좀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투자 재원을 이렇게 확대하는 문제. 지금도 어느 정도 돼 있긴 하지만 요번에 좀 더 확대하는 이거는 뭐 또 이런 부분에 또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저건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고거 학점제를 이용해서 고거 학점제 이게 잘못하면 그냥 흉내 내기 정도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예. 제대로 하면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 교육부에서 딱 지정해준 교과서가 아니라 그 이외에 관심 있는 분야를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고거 학점제라는 게. 그럼 뭐 다양하게 이제 창업과 관련된 과목들을 개설해서 듣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산업 간 생태계 구축하는 거 이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특히 AI와 관련된 창업은 처음부터 글로벌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더 글로벌 창업을 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울산의 주요 4분, 이게 저 종합 이노베이션 3층에 가면 이분들이 쭉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이 문구를 제가 챗GPT한테 넣고 울산의 창업 생태계를 좀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가 캐치프레이즈를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 그게 지금 만들었는데 실패는 없다. 도전만 있을 뿐이다. 창조로 앞서가고 도전으로 성장하라. 울산 도전하는 자의 무대가 되다. 좋은데? 네, 좋은데?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뭐 이런 창업 관련된 분들 좀 오시면 이런 것도 좀 토론도 하고 그런. 송봉란 대표 알죠? 네, 알죠. 그분 송 그분 대표. 엔젤. 송 대표가 오늘 미안하다고 꼭 와야 되는데 못 온다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 투자자 관점에서